분열된 자기. 정신 이상이란 미친 듯한 세상에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실존주의적인 관점으로 조현병을 분석하고 연구에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불러온 현대의 고전, 의학과 철학, 문학간의 경계를 허물어 인간의 실존주의적인 의미를 묻는다. 랭이 이 책을 쓰던 당시의 정신의학 체계를 보면은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사회였다. 랭의 분열된 자기는 그러한 시대의 평온한 운동장에 펼쳐진 원자폭탄이나 마찬가지였다. 랭은 정신의학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찾아온 사람들 단순히 어쩔 수 없는 환자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불화를 경험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분열을 경험한 이렇게 무언가 자신의 행동에서 돌아서서 자신 안으로 물러선 후의 행위 속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자신이 내적 세계에서 무언가 전자인 행위만으로 그 사람의 진정한 현실을 할 수 있다. 내적 현실, 객관적인 요소에 전념하는 개인은 행동으로 넘어갈 때 의심이 여지없이 변하거나 삐뚤어질 위험이 있다. 객관적인 그러나 행위의 성격을 판가름하는 것은 그 행위가 유지되는 실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자체로 가치 없고 무효이고 사라지는 거짓의 또는 가정된 행위인지 여부다. 객관하는 행위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행위가 무엇인지 보여줄 뿐이다. 행위가 사실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행동이나 행위는 결코 그 환자의 진정한 실상이 아니다. 조현병 환자는 끊임없이 객관적인 요소에 계속해서 전념하지 않은 채로 있기를 원한다. 따라서 행위는 항상 또는 적어도 그가 믿는 바에 따르면 거짓이거나 가정된 행위이며 환자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무효임을 주장하려고 노력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내적 반대에 적극적으로 몰두한다. 그렇게 해서 세상 안에는 다시 말해서 현실 안에서 객관적인 요소 안에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와 자연스럽고 창조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 내적 자기는 이렇게 내적인 생활의 텅 빔, 죽음, 냉담함, 무미건조함, 무능함, 외로움, 무가치함에 대한 불평으로 표현되는 내적인 빈곤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상상력과 정서적인 삶의 빈곤에 관한 것이었다. 환자는 이것을 자신을 현실에서 차단하려는 자신의 결정 결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구나. 그 결과 환자가 말했듯이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어떤 것도 현실에서 공급받지 못했다. 훔치고 빼앗는 것에 대한 조현병적인 현상은 이런 딜레마에 근거한다. 상대에서 원하는 것을 훔친다면 당신이 통제하는 것이다. 당신은 주어진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든 은혜가 즉시 보답될 거라고 느낀다. 훔치고 싶은 욕구는 빼앗기는 것에 대한 공포증을 일으킨다. 내가 지닌 가치가 남의 것을 훔쳐서 소유하는 것이라는 환상은 타인들이 지닌 가치도 내 것을 훔친 것이라는 반대의 환상,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또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나의 참 자기를 마침내 빼앗기는 그런 것이 동반이 된다. 거짓 자기 체계 6장에서 조현병에 걸린 개인의 거짓 자기는 정상적인 사람이 착용하는 가면과 어떤 중요한 측면에서 다르다. 히스테리 환자가 특징적으로 유지하는 거짓 위장과도 다르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형태의 거짓자를 간략하게 구별한다면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많은 행동이 실제로 기계적인 행동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기계적인 행동 영역이 개인이 하는 모든 행동의 모든 측면을 반드시 침범하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인 표현의 출현을 철저하게 배제하지도 않으며 개인이 자신의 분장 속에 박힌 조현병 환자의 거짓은 자기의 특별한 명확한 예는 이렇게 해서 한 인간의 거짓 자기 체계는 항상 매우 복잡하며 많은 모순이 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거짓 체계를 한 번에 한 요소씩 생각하면서 거짓 자기 체계의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정오는 어느 정도까지 온전한 정신과 호환될 수 있는 꽤 적절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거짓 자기에게는 그 추정의 근거로 삼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특성을 더욱 많이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의 완벽하게 흉내내는 것이다. 가정하기에 대한 증오는 가정하기가 캐리커처로 변하기 시작할 때 분명해진다. 거짓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정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의지를 추정하는 것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조현병 환자는 자신이 동일시하는 대상의 사람의 가장 싫어하는 측면을 흉내내어 조롱 경멸하거나 또는 증오를 받음으로써 그 싫어하는 측면을 표면으로 드러낸다. 데이비드의 어머니가 동일시하는 사악한 여왕을 강박적으로 흉내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동일시. 내면에 숨겨진 자기는 거짓 자기의 특징을 싫어한다. 또한 거짓 자기를 두려워한다. 낯선 정체성을 가정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거짓 자기와 점점 동일시하다 보면은 그렇게 두려워진다. 유기체로 볼 때 인간은 사음으로 복합체, 즉 그것들, it의 복합체이다. 궁극적으로 유기체를 이루는 과정, 그것, it 프로세서, 프로세서. 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할, 바꿀 수 있다며 이해하게 될 거라는 생각. 가정하기는 데이비드가 연기한 역할과 마찬가지로 고의적일 수 있다. 강박적일 수 있다. 가정하는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흉내내는 것인지 모를 수 있다. 가정하기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성격을 띨 수도 있고 또는 매우 일시적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현실의 사람을 추종하는 것보다 상상 속의 인물을 더 추종하는 것일 수 있듯이 연기한 성격이 실제 사람의 성격보다는 상상 속 인물의 성격일 수가 있다. 이 책에는 침입하는 위험한 이물질을 막고 캡슐을 써서 이러한 이물질이 온몸에 더 넓게 퍼지는 것을 방지한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 자기 체계의 방어적인 기능이라면 그 기능은 실패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내적 자기와 외적 자기보다 더 신실하지 않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꼭두각시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런데 데이비드 내면에 숨겨진 자기는 그 꼭두각시와 매우 똑같이 거짓 자기를 사용하는 통제적인 조작기관으로 바뀌었다. 프로이트는 지금까지 존재한 가장 위대한 정신병리학자다. 지하세계까지 내려갔고 완전히 공포와 맞닥뜨린 사람이고, 프로이트가 늘 들고 다닌 이론은 이 공포를 돌로 바꾸는 메두사의 머리. 프로이트를 따르는 우리는 프로이트를 가지고 프로이트는 살아남았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어느 정도의 방어의 도구가 된다. 이제 우리는 그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타인의 행동 가운데 작은 일부를 잠시 동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조현병의 문제는 아니지만 조현병적인 거짓 자기 체계에 기초한 그 집요함과 강박성과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조현병 환자의 전체 행동은 바로 재현되는 환경의 부조화 때문에 더욱 특이해진 타인의 특이한 습성들을 걸어모은 것이다. 그 다음 세일은 매우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 맥컬럼이라는 이름의 여학생, 아담스라는 남자 강사에 대해서 격렬하게 상반되는 감정을 나타냈다. 격렬하게. 타인의 작은 파편들은 몸속에 있는 유산탄 파편들 같다. 개인의 행동에 박혀있는 것이다. 개인은 외부 세계와 명백하게 행복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기묘하게 튀어나오는 이질적인 조각을 항상 붙잡으려 한다. 앞서 나온 여학생의 사례에서 그렇듯이 이러한 행동과 파편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매우 자주 혐오와 공포로 채우고 미움과 비난을 받는다. 손을 잘랐을 수도 있어서요. 사람으로서 환자와의 관계, 사물로서의 환자와의 관계. 실존적인 현상에서 말하는 실존은 한 사람 자신의 실존일 수도 타인의 실존일 수도 있다. 그 타인이 환자라면 실존적인 현상은 자기 자신의 세계에서 자신이 되려는 방식을 재건하려는, 물론 치료적인 관계에서는 환자가 자신과 함께 지내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심리치료는 환자가 타인과 맺는 관계라는 환자의 존재의 측면을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활동이다.
심리치료사는 그 원칙에 따라서 치료한다. 관계성은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치료자가 조용한 긴장증 환자와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다고 해도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없다. 환자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모든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기의식, 정신증을 이해하기 위한 실존 현상학적인 기초. 현대 정신의학 전문 용어에는 더 많은 특징이 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정신증이란 사회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적응하는 반덴베르크가 말했듯이 정신증에는 정신의학 용어는 정말로 모욕적인 용어다. 적어도 19세기에 쓰던. 하지만 물론 이 파괴적인 충동은 사실 그녀의 손으로 향한다.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 작은 투사된 행동 파편이나 조각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존재에 폭력을 가해야만 한다. 개인의 모든 행동이 비밀스러운 자기로부터 강박으로 소외되어서 강제적인 모방, 흉내내기, 풍자 및 그러한 일시적인 행동의 이물에만 몰두하면 개인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긴장성, 금단 증세의 한 형태다. 마치 자신의 피부 전체를 벗어버림으로써 일반적인 피부 감염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환자와의 관계적인 기능으로서의 해석. 한 임상정신과 의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기를 바란다면 자기 앞에 있는 환자의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위에만 자신을 국한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의 징후들을 본다는 것은 중립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미소를 입주의 근육의 수축으로 보는 것도 중립적이지는 않다. 그 모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식은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 두 가지 의미, 관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로 자신의 눈에 비친 대상으로서 자기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대상으로서의 자기다. 존재론적인 불안정. 그러므로 나는 한 사람이 건전한 정신 상태라는데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건전한 정신이나 정신증의 여부를 두 사람 사이 연대나 분열의 정도로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한 환자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치의 결여, 불일치, 충돌은 그 환자가 정신증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줄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정신증 환자란 우리가 특정한 종류의 분열적인 관계에 있는 타인에게 붙이는 이름이다. 우리가 타인의 소변을 검사하고 매우 정기적인 활동에 대한 그래프의 이상한 부분을 찾는 것은 오로지 대인관계의 그런 문제. 우리는 조울 정신병 또는 조현병의 유전적인 이런 발견된 것을 철저하게 알 수 있다. 분열적인 자기와 조현병 자기 결함, 게다가 사고, 기억, 인식, 다양한 장애의 그런 거. 사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조현병 환자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조현병들은 질병으로서의 조현병의 정신병리학에 관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로널드 랭은 어떤 사람인가? 로널드 랭은 오늘날 가장 저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이다. 1927년에 글래스고에서 태어난 랭은 글래스고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랭은 글래스고에 있는 그 병원에서 야단법석 방이라는 실험적인 치료 환경을 마련하고 조현병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와 달리 편안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냈고 의료진과 환자들 모두 평상복을 입고 지냈다. 격리해야 할 환자가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존중되어야 할 사람으로 대우받은 환자들은 눈에 띌 만한 행동의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모은 책이 1960년 분열된 자기. 이후 랭은 다양한 저작 활동을 펼치는 한편 대중 매체에 출연하거나 대중 강연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졌다. 분열된 자기. 디바이디드 셀프는 실존주의 심리학과 정신의학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수많은 저자가 남긴 독창적인 공헌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이 책은 조현성 성격장애나 조현병 환자를 연구한 기록이다. 내가 이 책을 쓴 근본 목적은 광기, 즉 미쳐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목표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독자마다 다르게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책에서 내가 말하지도 않는 내용을 근거로 이 책을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싶다. 특히 이 책은 조현병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포괄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말하자. 공산주의자가 되느니 차라리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정상이다. 자신이 영혼을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친 것이다.
인간은 기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도 위대한 과학자일 것이다. 자신의 기계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용어로 이인화된 것이다. 검증이 내거로는 열등한 인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널리 존경받을 수도 있다. 자신의 흰 피부가 암의일장으로 말하는 사람은 머리가 이상한 것이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17살 어린 소녀는 내게 자기 안의 원자폭탄이 있어서 두렵다고 말했다. 인간과학을 위한 실전 현상적인 기초, 정신증을 이해하기 위한 실전적 현상의 기초, 전제론적인 불안정. 저현성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주된 방식으로 경험의 총체적인 분열된 개인을 가리킨다. 먼저 그 개인이 세상과 맺는 관계에 나는 주관적인 작업을 제시하지만 그 작업은 힘을 다해서 객관적인 것을 향해 나아간다. 내가 혼자 생각한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어른들은 추측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한 내 행동과 비밀로 간직한 세상에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은 아이에게 실로 중요한 성취가 된다. 그런 원초적인 마법적인 두려움이 지속되어 비밀을 지킬 수 없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아이는 완전한 자율성과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조현병, 조현석 성격장애나 조현병이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식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수단이다. 폴 틸리가 말했듯이 신경증은 존재를 피함으로써 비존재를 피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개인이 가정하기 속에서 가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아주 두려워했던 바로 그 비존재 상태로 실제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비존재 상태에서 개인은 자율성과 현실, 삶,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박탈당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으로는 다시금 인생의 발판을 되찾을 수 없음을 깨닫지. 그러므로 자기의식적인 사람은 강박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애쓰지만 결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한다. 그는 결코 실제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인 불안을 피한다. 그는 결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자기의식적인 사람이 연기하는 역할은 항상 자신이 아니다. 삼켜짐. 한 분단 집단의 상담 회기 중에 두 환자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갑자기 논쟁의 주인공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난 계속 못해. 나는 지금 내 존재를 지키려고 논쟁하는 거야. 이 환자는 청년이었다. 프로이트는 실패와 시를 가지고 노는 작은 소년에 대해서 소설하면서 여기에 각주를 붙였다. 이 각주에서 프로이트는 이 놀이의 한 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는 프로이트가 쓴 각주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싶지만 전체 구조를 회상하는 것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정신증 환자는 타인의 사랑을 타인의 미움보다 더 두려워한다.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모든 사랑을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랑받음으로써 사랑을 부탁받지도 않은 의무 아래에 놓인다. 정신증은 사랑의 내파는 위니꽃 현실의 충돌이라고 부르는데 세계의 어떤 순간의 충돌하고 가스가 밀려와서 없애듯이 그는 공백, 내파, 프로이트는 이 노래에 대한 자신의 설명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라는 말, 이 오가 그 아이가 자신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신다. 깨달았다 이 말이지요. 피트의 사례. 나는 심리적으로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단어, 장볼. 이인하는 타인이 지나치게 지겹거나 지나치게 불쾌할 때 다루는 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반응할 수 없을 때 그 타인을 아무 감정 없는 상으로 여기고 이렇게 정신증 환자들은 자신이 다소 개성을 박탈당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타인의 개성을 박탈하기도 한다.